혹시 평형을 할 때 팔을 벌려서 당긴다는 건 알았는데 정확히 어느 각도로 손목을 세워야 하나 또는 웨이브 평형을 들었는데 상체를 업, 다운 하면서 팔 동작까지 동시에 하려니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사실 손목을 어떻게 꺾고 물을 잡아내느냐가 곧 추진력과 수영의 효율을 좌우합니다. 마치 배를 노로 젓는데 노의 각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힘을 많이 줘도 앞으로 잘 못 나가는 것과 같죠. 게다가 웨이브 평형에서는 상체가 더 크게 움직이니 팔과 웨이브가 잘 맞물리지 않으면 속도가 안 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평형 팔 동작에서 손목 각도와 캐치를 확실히 알고 웨이브 평형이 일반 평형과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단계별로 드릴을 통해서 손목과 상체의 움직임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목 각도 하나로 평형의 속도를 2배 올릴 수 있으니 자,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평형 팔 동작에서 물잡기는 왜 중요할까요? 물잡기의 위치와 타이밍을 한번 볼게요. 전체를 4단계로 간단히 나누면 첫 번째로 물을 잡는 단계에서 손바닥과 팔뚝이 물을 정확하게 감싸야 당길 때 바로 우리가 추진력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마치 모래를 우리가 퍼올리면서 손바닥으로 확실히 모래를 감싸서 당겨야 하는 것처럼요. 자, 타이밍이 늦거나 손목 각도가 잘 안 좋으면 물을 스치기만 하고 우리가 제대로 전달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최대한 뒤쪽으로 밀기 위해서는 손바닥 면적이 수영장 뒤를 향해야 합니다. 즉 어느 손 정도 이제 손목을 꺾어서 약 45도에서 60도 각도로 수면을 향하듯이 잡는 게 핵심이에요. 너무 세우면 손목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펴면 물을 놓치게 되니 편안하지만 물이 걸리는 각도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이브 평형 많이 들어보셨죠? 상체를 크게 파동을 하면서 호흡을 해나가는 바로 평형 스타일입니다. 팔 동작도 일반 평형보다 살짝 아래로 깊이 들어갔다가 상체를 들어 올리는 순간에 캐치 당기기를 바로 연결해 몸을 더 높이 들고 숨을 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순간에 팔이 살짝 더 아래로 뻗어서 물잡기를 준비해 주세요. 이때도 손목의 각도는 중요해요. 자, 손바닥을 뒤쪽 약간 아래로 향해서 팔꿈치가 위로 올라간 모양을 잡아주는 게 확실한 캐치가 됩니다. 물을 잡은 뒤에는 당기기와 모아주기 동작과 함께 상체가 위로 올라온다면 호흡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어요. 만약 여기서 손목의 각도가 조금 안 좋거나 늦으면 상체만 올라오고 팔은 헛당기기가 되면서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이브 평형을 우리가 할 때 몸에 웨이브 또는 파동만 열심히 하려고 신경을 쓰다 보면은 팔의 타이밍을 또 놓칠 수가 있어요. 팔이 캐치 단계에서 물을 확실히 잡아내고 그 힘으로 상체를 밀어 올린다라는 연상을 꼭 기억해 주세요. 손목 각도는 수영장 뒤에 약간 아래를 향한다는 느낌이 좋다고 했죠. 팔꿈치는 반드시 손보다 높게 유지를 하는 것도 꼭 주의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평형에서 좀 많이 하는 흔한 실수를 알아보고 교정하는 자세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양팔을 너무 크게 벌리면서 U자 모양으로 물을 긁는 모습입니다. 팔로 물을 잡을 때 양팔을 어깨보다 훨씬 넓게 벌려지는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팔이 U자 모양처럼 둥글게 크게 벌어져 버린 모습이면 우리가 물을 제대로 밀어내기도 어렵습니다. 팔이 너무 옆으로 뻗었을 때 손목을 뒤쪽으로 세운다 해도 결국 양 옆으로 잡는 모양이라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물을 옆으로 이렇게 긁어내다가 중간쯤에야 겨우 중앙으로 모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의 체력은 이미 낭비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을 넓게 벌리면
상체 균형이 깨지면서 하체가 가라앉아서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는 먼저 어깨의 폭을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팔을 뻗었을 때 양손이 내 어깨 너비에서 물을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해야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어요. 자, 실제 수영 선수들을 보면 생각보다 되게 좁게 벌린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일단 어깨 선에서 물을 잡는다 라고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또 물을 뒤쪽으로 밀어낸다라는 느낌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슴 앞으로 모아줄 때도 내 팔이 원일 그리듯이 U자가 아니라 넓은 V자에서 좁은 V자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과도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자세를 피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손목만 꺾고 팔꿈치가 낮게 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물을 잡으려고 할 때 손목에 힘을 주고 꺾으면서 뒤로 향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정작 팔꿈치가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팔뚝의 전환과 손바닥이 일직선을 이루지 못하고 손목에 더 큰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손목에 통증까지 올 수 있으니 우리가 예방을 해야겠죠. 자, 원래는 손바닥, 팔뚝의 전환, 팔꿈치가 면을 만들면서 물을 뒤로 밀어내야 하지만 손목만 꺾으면 물을 충분히 잡아내기 어렵다고 했죠. 이럴 때 흔히 말하는 팔꿈치를 세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목으로 물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손목, 손, 팔뚝, 팔꿈치가 하나의 면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웨이브 평형, 상체만 들썩이는 그런 동작인데요. 몸을 업다운 하니라고 상체만 열심히 들썩이는데 정작 이런 팔 돌리는 시점이라든지 타이밍이 늦어서 물을 제대로 당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웨이브 평형은 가슴을 내릴 때 팔 준비 캐치를 하고 가슴이 들어 올릴 때 당기고 모아주기,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면 좋은데요. 상체가 숙여진 뒤에 한참 있다 팔을 당기면 그 사이에 동작이 끊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상체 웨이브만 반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가슴이 내려가는 순간에 캐치를 시작을 하고 가슴이 올라오는 업 타이밍에 벌써 팔이 당기고 모아져서 호흡까지 하는 연습을 먼저 지상이라든지 물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평형 연습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싱글암 평형입니다. 한쪽 팔씩 물잡기, 캐치, 그리고 당기기, 또 모아주기, 뻗기, 이렇게 해보는 드릴이에요. 호흡은 모아주기 때 고개를 약간 앞에 또는 약간 위로 보면서 쉬고 편하게 연습을 해봅니다. 먼저 물잡기에서는 손목을 뒤쪽으로 세우고 팔꿈치가 손보다 위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과장하더라도 내가 물을 확실히 감싸는 느낌을 꼭 한번 연습을 집중해 보세요. 또 팔꿈치가 가슴 쪽으로 오는 동안 물을 뒤로 밀어내면서 각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도 주의해 주세요. 자, 다시 두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 팔을 했으니 다른 한쪽은 그대로 허벅지 옆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 팔씩 집중해서 부분 연습을 하다 보면 내 손목 팔꿈치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타이밍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은 물잡기 감각을 익히는 데는 정말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웨이브 평형을 연습을 해볼 텐데요. 처음에는 팔을 가슴 앞으로 모은 상태로 몸의 웨이브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가슴을 집어넣고 또 들어 올리면서 호흡은 업 할 때 짧게 들이마시고 다운으로 갈 때는 내쉬어줍니다. 킥은 평형 킥으로 살짝 보조를 해도 좋고 최소화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다운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손목, 팔꿈치를 세워서 캐치를 시작합니다. 나는 가슴을 내려가면서 물을 잡고 들어 올리면서 팔을 당긴다. 나는 의식적으로 연습에 집중을 해보세요. 연습 방법으로 타이밍에 집중을 하면은
다운 때 캐치하는 준비, 업 때 당기고 호흡하는 이런 패턴을 몸에 익힐 수가 있습니다. 또 손목 각도 또한 우리가 생각하면서 몸에 익힐 수 있으니 조금씩 연습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평형 팔 동작의 물잡기와 손목 각도, 그리고 웨이브 평형에서 우리의 팔 동작까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로 캐치 시에 손목 각도를 충분히 세워서 손바닥과 팔뚝으로 물을 감싸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웨이브 평형에서는 상체 업, 다운, 그리고 팔 당기기의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 손목이 뻣뻣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위에서 소개한 대로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나가 보세요. 자, 분명히 수영장에서 내가 물을 이렇게 잡았구나 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서 제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던 이런 평형을 완성시켜가는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서 계속 그만뒀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어요.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다른 유형은 아직 잘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의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 갈 때 자주 챙겨서 같이 갔더라면요.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가 잘 되고 또 못하던 이런 평형을 잘하게 시작하게 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 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윙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같이 만끽하기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또 응원하면서 동기부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개인 미션과 달성하면 애프터 스윙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